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벌써 금요일이네요. 참 시간이 너무 빨라요. 뭐 역시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, 30대는 30km 뭐 이렇게 시간이 간다라는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인데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또 목요일부터는 또 연휴가 이어지죠. 그래서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이 연휴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뭐, 예, 부자 되는 좋은 습관이죠. 매일 아침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람, 3종 세트 다 눌러 주시고요. 자, 지금 방금 이 트럼프가 또 그 연설을 백악관에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. 자, 지금 시간이 6시 52분입니다. 지금 아마 곧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자, 근데 이 트럼프가 요즘 들어갖고 연설을 되게 많이 하죠.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?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조 바이든은 누구 뭐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는 어떤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정도 알 수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. 뭐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요거는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꼭 봐야 되겠죠. 자, 어제 미국 시장부터 뉴스들하고 미국 시장 움직임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. 왜냐하면 뭐 국제유가 유가가 좀 뭐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, 이게? 그동안 워낙 빠진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자, 국제유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뭐 종가 기준으로는 뭐 한 19.7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금 상승폭이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. 요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런데 장중에 그런 게 있었죠.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 조금 이게 실수로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약이죠. 이 렘데시비르가 중국 임상에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중국 임상 실패 뭐 이런 얘기가 유출이 되면서 시장이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. 자, 그런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표본을 그렇게 막 저 넉넉하게 구할 수가 없었다 중국에서.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조기 종료한 거다. 뭐 이걸 어떻게 실패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. 그래서 어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하고 악재가 서로 충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. 자, 그래서 뭐 저런 쪽들 조금 혼조권으로 그렇게 마감됐습니다. 장중에 올랐던 거 그런 부분들을 반납한 건 좀 상당히 좀 아쉽지만요. 자,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뭐 연설 중일 텐데 뭐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 좋은데요. 이 확인을 하고 찍으면 이게 출근길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. 자, 제가 만약에 영상을 20분을 찍으면 이게 올라가서 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영상 시간에 한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6시 제가 지금 50분 정도부터 찍기 시작하는데요. 빨라봤자 뭐 한 6시 한 3, 40분, 뭐 늦으면 50분, 이 정도는 돼야 올라갑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이 그냥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. 자, 우리는 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그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. 자, 요거는 미국 증시, 미국 선물 쪽이 이런 걸 반영할 겁니다.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저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원유 시장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.
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지금 원유 시장이 변곡점까지 다 왔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뭐 S&P나 뭐 이런 데서는 다음 만기 때가 되면 지금 요번 만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저장고가 없어갖고 유가가 폭락을 한 거잖아요. 다음 만기 때는 또 변동성 자체가 커질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뭐 일부 유정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JP모건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. 0% 정도로 전망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어디였던가요? 뭐 1.4% 마이너스가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, JP모건은 굉장히 그때보다는 그 기간보다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코로나 백신 쪽을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. 스위스 쪽에서 쥐 실험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. 뭐 그리고 빠르면 10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. 어제 장중에는 또 영국 쪽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또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서 뭐 결과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. 오늘 아침에는 또 독일 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임상 승인을 했다, 이런 뉴스가 좀 있어요. 자, 이거 백신이 나온다라면 이 코로나는 거의 게임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김정은 사망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김정은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요,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옛날에 김일성 사망했을 때도 그랬고요. 뭐 그때도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생겼었어요. 시장이 출렁했었죠. 출렁했었는데, 그러고 난 다음 이내 정상을 찾아왔습니다. 자, 뭐 김정은 뭐 관련되는 뉴스들 며칠 전에 그런 것들이 한번 시장에 굉장히 좀 큰 그런 쇼크로 좀 다가왔었죠.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 김정은이 사망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, 그때는 여러분들 딱 보고 계시다가 딱 좀 바닥 찍고 뭐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. 그 변동성 생기는 와중에 잘 보고 계시다가 저 일단 베팅을 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, 뭐 코로나가 걸렸는지,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? 그리고 또 그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거를 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, 개인 투자자분들이 죽었나 살았나 이런 예상을 하십니까? 그거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. 자, 해외 시장 좀 움직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중국하고 저 중화권 증시들 같은 경우도 조금 혼조권이었죠. 중국은 0.19% 정도 하락했고, 홍콩은 0.35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대만은 0.57% 정도 상승 마감.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강했어요. 또 코스피가 0.98% 상승, 코스닥이 1.36%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미국 쪽 살펴보시게 되면 저쪽 다우가 0.17% 정도 상승 마감했고, S&P 500이 0.05% 정도 하락, 나스닥이 0.01% 하락. 자, 뭐 거의 강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04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인텔이 또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요. 이 인텔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시간의 주가는 인텔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다,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건데요,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. 자, 양선으로 쭉 뽑았다가 추가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, 자, 이때 뭐 그런 이유였었죠. 유가가 급등을 하고, 그 다음에 저
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실업보험 청구 건수, 자, 그게 확대폭이 둔화가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쭉 들어올렸었는데, 자, 뭐 장중에 렘데시비르 임상 중국 임상 실패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 나왔는데요. 자, 요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, 자, 좀채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가장 위에 있는 이 120일평선 이쪽에서 좀처럼 좀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자, 거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 쪽 좀 움직임 좀 살펴봤고요. 자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죠. 국내 증시 수급은 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했고요. 자, 외국인들 뭐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기관은 1001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고요. 자, 외국인들 순매도 폭이 엊그저께부터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뭐 엊그저께 367억 정도 순매도했고 어제 1063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으니까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그 강도에 비하면 매도 강도는 현저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. 어제 시장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이렇게 받쳐준 거는 연기금 쪽이었습니다. 자, 연기금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요게 어제 오전에는 그렇게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. 연기금이 뭐 특별하게 뭐 움직임 없다가 어제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. 자, 그런 얘기가 조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나 그저께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요. 이 연기금 쪽에서 좀 시장을 조금 안전판 역할을 더 크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작동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김정은이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.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거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김정은이가 뭐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. 어떤 분이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뭐 찌라시가 돕니다. 김정은 사망설이 있어요.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정말로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거예요. 자, 그걸 갖고 뭐 투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극히 하수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겁니다. 자, 좀 그런 것들을 좀 초연하게 극복할 줄 아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일단 연기금 수급까지 좀 짚어봤죠. 자,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420억 정도 순매수,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31억 정도 순매도, 기관이 204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됐고요. 이쪽 수급도 뭐 한쪽으로 좀 그렇게 쏠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선물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죠. 어제는 거의 뭐 그냥 눈치만 이렇게 보는 모습이었어요.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3억 순매도, 뭐 선물 시장에서 43억이면 이거 껌이죠. 예, 껌입니다.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. 그리고 개인들도 48억 정도 순매도, 그 다음에 기관도 390억 정도 순매도예요. 그럼 누가 샀을까요? 개인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이 세 개 주체는 전부 다 순매도로 잡혔습니다. 자, 옵션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한 24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.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은 콜옵션에서 4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. 자, 외국인들 이 풋옵션 쪽에서 어제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순매수를 했죠. 풋 쪽에서 84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. 반면에 금융투자 쪽은
푸 쪽에서 101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면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 파생시장, 특히 옵션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수십 배, 수백 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또 수십 배를 물어주고 수백 배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. 자,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 쪽을 보게 되면 그냥 조금 좀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콜도사급부터 샀으니까 변동성 확대 배팅을 하는 모습이었고, 금융투자는 조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다음 시장 대응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코스피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코스피 시장 어제 상당히 좀 좋았죠, 어제도. 자, 조금 뭐 플러스권 올라서 출발했습니다. 올라서 출발해서 뭐 장중에 조금 눌러주는 장 초반이었죠. 조금 살짝 코스피 기준으로 살짝 마이너스도 살짝 났었어요. 자, 살짝 눌러주는 국면 나왔다가 이내 급등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재차 밀렸었죠. 그러다가 뭐 점심시간 이때는 옆으로 쭉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랬다가 오후장에 또 이렇게 장을 올린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입니다. 연기금에서 이런 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게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됐고요. 자,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양선이 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크게 가질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거죠. 거래 대금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틀 연속 양선이 나긴 났어요. 양봉을 뽑으면서 뭐 이틀 연속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. 거래대금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.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그 전에 음선 났던 거, 뭐 이때 이날 음선 났던 것들, 이런 것들보다 이 거래대금이 월등히 좀 많아졌다라면 저는 위쪽으로 좀 뚫고 갈 것 같습니다,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이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, 양선은 뽑았지만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. 자,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자, 빠지는 듯 했다가 올라가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고. 자, 이런 움직임들은 제가 어제 좀 방송하다가 목이 잠겨갖고 애먹어서 물을 한 잔 떠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. 방금도 목소리가 좀 잠기려고 하길래 물 한 모금 마셨고요. 자, 여기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. 답답한, 자, 22평선하고 61평선 사이에 조금 껴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그 바로 위에는 62평선 저항선이 걸려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일정 부분들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. 뭐 주식을 조금 팔 수 있는 부분들은 팔아 놓으시고, 더군다나 오늘은 금요일이죠.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떤 이 주식을 조금 불안할 때는 팔고 넘어가자, 이런 심리가 좀 작동될 수가 있는 날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 월화 수가 지나면 또 연휴가 깁니다.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이 불확실성들,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으니까, 자,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계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놓으시면 좋겠다,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자, 모두들 TV 유튜브 화면 보시는 분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